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행복한 4월 마음 따뜻하게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비싸진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해 에탄올 고함유 휘발유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연방 규정에 대해 올여름 한시적 해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든 기성품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조립해서 만드는 고스트건에 대한 규제에 나섭니다. 오늘 아침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총격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는 6월 7일 열리는 LA시장 예비선거에서 막대한 선거장을 보유한 카루소 후보가 캐런 베스 후보를 제치고 최근 1위로 부상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 신규 감염이 계속 늘고 있어 보건당국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등 주요 수치들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규 감염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은 이에 대해서 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50살 이상 연령대에는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방역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 3월 국제선을 이용해 미국을 방문한 여행객이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어제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조만간 격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중립을 표방하는 인도를 향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늘리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3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연방주배 제도의 공격적인 추가 긴축 움직임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자 주식과 채권 등 자산 가치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경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낸 가운데 이때 한국도 찾아 윤석열 정부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미안한 심경을 언급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취임식에 초청했고 박 전 대통령은 가능한 참석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주말 끝난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에서 공동 8위에 오른 임성재 선수가 PGA 투어 RBC 헤리티지에서도 상위권 입상에 도전합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NBA LA 레이커스가 프랭크 보겔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에 다소 강한 바람이 불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2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정부가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든 기성품이 아니라 사용자가 온라인 등에서 부품을 사들여 직접 조립해 만든 총인 이른바 유령총에 대한 규제에 나섭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방 주류,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 국장에 연방검사 출신 스티브 데틀바크를 임명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총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령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일련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총기 부품은 총기류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이나 가정폭력범, 정신질환자, 어린이 등 총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 발표된 규제는 완제품만 총기로 규정한 기존 정의를 변경해 권총 프레임 등 부품에도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부품 판매 역시 총기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은 거래상이 구매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층 비싸진 가솔린 가격 인하를 위해서 에탄올 고함유 판매를 금한 연방 규정의 올여름 한시적인 해제 방침을 발표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솔린에는 이 알코올이 섞여 있지만 10%가 대부분입니다. 환경보호청은 바이든 대통령이 옥수수 곡물 재배지 아이오와주에서 적용 보류를 발표하게 되면 직후 15% 에탄올 함유 가솔린 판매를 허용하는 비상철회령 E15을 발령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6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고온의 스모그 환경오염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15% 에탄올 함유 가솔린 판매가 금지돼 왔습니다. 그리고 올여름 이 금지령을 일시 철회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중서부와 남부 소재의 2,300개 주유소에서 가솔린을 넣는 소비자들은 갤런당 평균 10센트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인해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13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은 5.8% 상승한 100만 BTU당 6.6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18년 11월 이후 최고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예년보다 봄 기온이 내려간 가운데 트레이더들은 천연가스 재고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에 대한 세계적 우려 속에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80% 이상 올랐습니다.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도 높아졌습니다. LNG 수출이 최대 여력까지 늘어난 가운데 미국 천연가스 재고는 2019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러시아 석탄 금수 조치로 인한 석탄 가격 상승으로 대체제인 천연가스 수요가 덩달아 높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1분기 LNG 수입은 1년 전보다 14% 급감했습니다.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 수입 비용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로 내국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같은 달보다 8.5% 급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981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전월 상승폭 7.9%를 크게 웃돈 것이고 월스트리트저널에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4%도 소폭 상회한 것입니다. 2월과 비교하면 11.2% 올라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분의 절반은 가솔린 가격이 차지했습니다. 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과 비료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 식료품 물가도 역시 전월보다 1% 그리고 전년 동월보다 8.8% 각각 상승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움직임과 그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주식과 채권 가릴 것 없이 자산 가치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 자산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2018년과 비슷한 상황이 4월 들어 연출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이달에만 2.6% 하락했습니다. 증시에 제약,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가 선전하고 반도체와 해운 등은 최악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대형주 동향을 보여주는 나스닥 100 지수가 지난 5거래일간 약 7.7% 떨어져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 중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지난주 20% 급락해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4% 떨어진 배럴당 94.2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이는 종가 기준으로 2월 25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의 브렌트유도 4.2% 내린 배럴당 98.48달러에 마감, 지난달 16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년 만에 첫 금리 인상에 착수한 연준이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가 열리는 5월 기준금리를 단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빅스텝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최소 한두 차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연준이 지난달 예고한 대차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도 다음 달 본격화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치솟는 물가 부담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미국의 유권자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 등의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다음 달로 구체화되면서 차기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국과 인도 외교, 국방 장관들도 백악관에서 배석한 데 이어 별도로 2+2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를 향한 제재 강화 행보에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을 집중 협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India are going to continue our close consultation on how to manage the destabilizing effects of this Russian war. 실제 인도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러시아산 에너지와 무기 수입을 계속하는 등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유엔 결의안 투표도 잇따라 기권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다만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동시에 조속한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मैंने न सिर्फ शांति की अपील की बल्कि मैंने राष्ट्रपति पुतिन को यूक्रेन के राष्ट्रपति के साथ सीधी बातचीत का सुझाव भी रखा.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쯤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모디 총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president is looking forward to going to Asia at some point, but I don't have any more details at this point in time. 정상회의 주최국 일본의 공식 발표가 남았지만 구체적 일정 조율이 마무리 단계라는 관측을 낳는 이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다음 달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미 서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부터 여권에 남성이나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무부 영사사업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게시하고 여권을 신청할 때 남성은 M, 여성은 F 외에도 젠더 X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여권 신청서의 성이 이전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같은 다른 서류의 성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면서 여권의 성별 표시를 변경하기 위해서 더는 의료증명서나 법적인 서류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16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 여권을 신청할 때도 그 이전처럼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기만 하면 성은 각자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은 여권 신청할 때 새로운 사진을 내야 하고 이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과 동일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뉴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오늘 총격으로 5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은 동부시간 오늘 아침 8시 30분경, LA시간 오늘 새벽 5시 30분경 뉴욕 브루클린 지하철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선셋팍 지역 36가 지하철역에서 연기가 났다는 신호를 받고 출동해 여러 명이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36가역은 뉴욕의 3개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입니다. 이후 수사당국은 일대 통행을 전면 차단한 채 조사를 벌여 터지지 않은 폭발물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수사기관들에 따르면 초동 조사 결과 용의자는 방독면을 착용하고 공사용 조끼를 입고 도주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건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건 현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는 승객 여러 명이 피를 흘린 채 지하철역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방국은 숨진 사망자 5명 외에
1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지만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뉴욕 경찰은 트위터를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주민들에게 일대를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여러 긴급 대응 차량들이 많아 부근에 상당한 교통 정체가 빚어질 것을 예상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편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4월 12일 화요일 남겨진 날씨입니다. 지난밤 사이 남가주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진 가운데 오늘 아침 출근길은 다소 강한 바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는 현재 강풍주의보 발효되어 있습니다. 한편 남가주 하나를 덮었던 짙은 구름은 점차 거쳐 사라지고 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아져서 70도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쾌청한 날씨에 낮 기온은 약간 더 올라 예년 기온에 한층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8도, 45도, 해안 지역은 67도, 51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0도, 낮 최고 기온은 5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편,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크렌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선상 리저볼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엔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0번 놀 선상입니다. 4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첫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다시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캘로그 드라이브로 내리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고 210번 웨스트 선상 부에나비스타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 선상 너들리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과 세 번째 레인 사이에는 펑크난 타이어 조각 떨어져 있습니다. 끝으로 10번 웨스트 선상 인디언 힐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억만장자인 닉 카루소 후보가 LA 시장 선거 후보 지지율에서 선두로 치고 나와 시장 선거판에 지각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UC 버클리가 1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오늘이 시장 선거 예선 날이라면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느냐는 질문에 닉 카루소 후보가 유권자 24%의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서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이 23%의 지지율로 카루소 후보와 거의 동률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여론조사는 지난 3월 29일에 실시된 UC 버클리 여론조사 결과에서 판세가 크게 뒤바뀐 것입니다. 지난 3월 말까지만 해도 지지율 8%에 불과하던 릭 카루소 후보의 지지율이 불과 2주 만에 3배로 껑충 뛰어오르면서 선두를 차지했고 캐런 베스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3월 말보다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면서 릭 카루소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지지율 8%를 기록했던 케빈 들레온 LA 시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조사에서 지지율이 6%로 떨어지면서 1, 2위와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과 마이크 피어 시 검사장의 지지율은 2%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유권자 40%는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리카루스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은 거액을 쏟아부은 선거 캠페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루소 후보는 이제까지 TV와 디지털 캠페인에 900만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리카루소 후보는 LA 시내 범죄에 고삐를 조이기 위해 치안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 공약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 38%가 이 점에서 카루소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카루소 후보는 치안 강화 이슈에서 캐런 베스 의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하우징 문제나 인종차별 해결 방안 등을 중요시 여기는 유권자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유권자 61%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슈는 노숙자 문제 해결이라고 지적했는데 노숙자 이슈와 관련해 큰 점수를 얻은 후보는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6월 7일에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 2명이 11월 결선에 진출해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국제공항 LAX가 지난해 전 세계에서 5번째 붐비는 공항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LA 국제공항은 모두 4,800만 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이로써 2020년도 가장 붐비는 공항 15위에서 지난해 2021년도에는 5위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도 3위에는 미치지 못한 수치입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은 아틀란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으로 꼽혔고 7,570만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텍사스주의 달라스 포트워스 국제공항과 콜로라도주 덴버공항 그리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을 포함한 LA시 전역의 범죄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피해자가 한인인 범죄 사례가 3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범죄 피해는 차량 물품 절도가 가장 많았던 가운데 흉기 공격 및 가중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도 3건 있었습니다. LA경찰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동안 LA 전역에서 5만 1,979건의 범죄가 발생했으며 그중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선 2,750건이 발생했습니다. 올 1분기 LA 전역에서 발생한 범죄 중 피해자가 한인으로 확인된 경우는 총 30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259건에서 16.2%가 늘어난 것입니다.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센츄럴 31건, 윌셔 31건, 웨스트 LA 25건, 헐리우드 12건, 램파트 1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올 분기 한인 피해 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차량 물품 도난이 9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반 절도 77건, 반달리즘 40건, 신분 도용 3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학령기 아동 인구 감소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등록률이 5년 연속 하락한 가운데 올해 등록 학생 수가 11만 명 감소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통계 자료 결과 캘리포니아주 등록 학생 수가 1.8% 감소했고 특히 대도시 지역이 등록률 하락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공립학교 등록은 2014-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왔지만 캘리포니아 당국은 코로나 봉쇄가 최근의 등록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와 전국의 캠퍼스가 폐쇄되면서 학교마다 원격 수업이 약 1년간 지속됐습니다. 가주 등록 학생 수는 지난 2020-21학년도 주정벌 발표 이래 최대 폭인 16만 명 감소에 이어서 2021년 가을 학기에도 1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작년에 미국의 유학 온 한인 학생이 전년보다 약 14%, 1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이 최근 발간한 2021년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직업 관련 공부를 하러 온 한인 유학생은 모두 5만 8,7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9,430명, 13.82% 줄어든 수치입니다. 미국 내 한인 유학생의 수 감소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미국에 유학 온 학생은 모두 123만 6,748명으로 전년에 비해 1.2% 감소했습니다. 다른 대륙 출신은 모두 증가했으나 아시아와 호주, 태평양 섬나라에서 온 유학생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민세관 단속국은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으로 돌아오기를 꺼려했고 국제 학생들의 학교 등록에 영향을 미쳐서 감소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가 2022년 재외공간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30명을 모집합니다. 2022년 재외공간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으로 선발되면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해외에서 공공외교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제적인 역량을 키우고 해외 진출과 진로 모색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선발 절차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공공외교 활동이나 국제 업무에 관심 있는 만 2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청년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은 26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재외공간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모집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오늘 오후 3시까지 LA 카운티 일대에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어제부터 발령된 것인데 오늘 오후 3시까지로 주의보를 연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센트럴 LA 카운티를 비롯해 해안가, 산타클라리타 밸리, 샌퍼난도 밸리, 샌 게브리얼 밸리 등의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등이 어우러져 미세먼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LA 지역 오늘 공기질이 모데라토에서 언헬시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라며 호흡기 질환자나 천식 환자 등 공기 상태에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특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대기정화국은 바람의 영향에 따라 매 시간마다 미세먼지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오늘 하루 집 창문과 대문 등을 반드시 닫아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오늘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바람과 함께 미세먼지가 결합해 시야를 흐릴 수 있어 운전자들의 경우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LA 카운티 산악 지역과 산타클라리타, 샌 게브리얼 밸리, 말리부 해안가, 산타모니카 산악, LA 카운티 해안가, 샌퍼난도 밸리, 다운타운 LA 등을 비롯해 나머지 LA 카운티 전역에 오후 3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5일 근무제에서 4일 근무제로 단축하고 주 4일 이상 근무 직원들에게는 오버타임 지급이 골자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팬데믹 여파로 일부 기업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 나흘 근무제를 직원 500명 이상을 거느린 가주의 모든 업체에 의무적으로 도입하자는 방안이 가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가주 하원의 크리스티나 가르시아와 에반 로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AB 2932에 따르면 직원이 500명 이상인 가주의 비즈니스 업체들은 기존의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주 32시간 근무제로 단축해 하루에 8시간씩 주 나흘 근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일주에 근무 시간이 32시간을 넘을 경우 업체는 직원들에게 최소 1.5배 오버타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 4일로 근무일수가 단축된 후 업주가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충당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시간당 임금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2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일수나 시간이 단축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고용시장이나 기업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직장 내 직원들의 엑소더스를 피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정립할 때가 됐다는 것이 이 법안의 배경입니다. 법안은 현재 주의회 근로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 나흘 근무제가 도입될 경우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찬성 여론도 있지만 업주들에게 임금 부담이 늘어나면 업체들이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 나흘제로 바뀔 경우 업주들로서는 한 주에 직원 1명당 임금 부담이 최소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주에서는 2,600개 업체 그리고 근로자 360만 명이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우크라이나 동포를 위한 성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 몰도바를 방문했던 LA 한인의 제임스 회장과 박윤숙 화랑 청소년 재단 총재가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LA에 귀국했습니다. 옥타 LA가 오는 23일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2022 옥타 LA 창업 스쿨을 개최합니다. 타운뉴스 이은 기자가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동포를 위한 성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인접 지역 몰도바로 방문했던 LA 한인의 제임스 회장과 박윤숙 화랑 청소년재단 총재가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LA에 귀국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몰도바에서 구호 활동을 전개하는 한호진 선교사를 만나 교회가 운영하는 피난처에 도착해 피난 생활을 하는 한인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피난처에서 임시 피난 생활을 하는 동포들 대다수는 루마니아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 회장과 박윤숙 총재는 피난처에서 만난 한인 동포 26명에게 루마니아로 가기 위한 비자 수속 등의 비용과 일주일 생활비 등 $10,000를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국경지대로 이동해 피난을 나오는 현지인들, 구호 활동을 펼치는 유니세프 등 다국적 NGO 단체들의 구호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한인회 측은 우크라이나 한인들을 돕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실질적 도움을 위해 5월경 2차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옥타 LA가 오는 2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타운의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2022 옥타 LA 창업스쿨을 개최합니다. 창업스쿨 주제는 마일스톤 2022로 창업을 준비하는 한인들의 창업과 사업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자는 것으로 총 6명의 연사들이 강연을 진행합니다. 전산학 박사인 허수정 OHHH INC 대표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트렌드 사업 전략을 메타버스 주제로, 김진정 관세무역 변호사는 물류로 풀어보는 세계무역 경쟁 전망에 관해, 박선우 K스테이츠 롱비치 교수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밸류 센트릭 브랜딩에 관해, TA 인더스트리의 이용기 경영자문이사는 기업가 정신, 창업 스토리에 관해, 코트라 LA 김윤정 변호사는 예비 창업자를 위한 기본 IP 정보에 관해 강의합니다. 강연 후 베스트 롤업 도어의 최선호 대표, MAC 그린 컨설팅의 최엔 대표, 그리고 바디프렌드의 김창주 대표를 초청해 토크 콘서트를 마련합니다. 선착순 80명을 모집하는 이번 창업스쿨은 웹사이트 www.oktala.net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LA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걸쳐 하루 평균 3.1%씩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7일 동안 LA에서는 하루 평균 960여 명이 코로나19 신규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전 7일 동안 수치에 비해 약 2.3%나 뛰어오른 수치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이처럼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BA2, 즉 스텔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변이의 변종으로 전파력이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한층 뛰어나 미국 내에서 올 겨울에 급 확산세를 보이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북부 지역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LA에서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보건당국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등 주요 수치들이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최근 신규 감염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신규 감염이 계속 유지되면 결국 입원 환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규 감염 추세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병원 입원 환자 숫자는 265명이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숫자는 3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특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신규 감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추세가 바뀌고 나면 수주 지난 뒤부터 병원 입원 환자 숫자가 증가세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신규 감염이 늘어나면 그만큼 중증 환자가 더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바바라 페레오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라며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추가 접종 필요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보건국장은 공식 성명에서 전파력이 뛰어난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면역력에 한계가 보이고 있다며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권고가 나온 것처럼 50살 이상 연령대 사람들의 경우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오 보건국장은 올겨울 오미크론 감염 후 회복된 사람들이 자연 항체를 갖게 되면서 안전한 것으로 생각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최근 기세를 올리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 경우에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돼 얻은 항체로 막아낼 수 있는지 불분명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바바라 페레오 보건국장은 지난주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수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전체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 전주에 32%, 그 일주일 전에 16% 등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LA 카운티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세를 떨치며 멀지 않은 시기에 지배종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CDC 권고 대상인 50대 이상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 상하이의 봉쇄가 이어지면서 도시 기능이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하이 주재 자국 총영사관 직원 일부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고 중국은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도시 봉쇄 장기화로 식료품 부족 사태까지 발생하자 상하이시가 봉쇄 일부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 전역을 수만 명 단위로 구역을 쪼개 2주 동안 감염자가 없는 곳에 한해서 외출을 허용한 겁니다. 根据检测的结果分析研判实施分区分级差异化的防控 외출이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집 부근까지만 나갈 수 있고 차를 몰고 이동하는 것은 아예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점 문도 아직 대부분 닫혀 있는 데다 버스나 지하철은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나마 자유를 찾은 구역은 상하이시 전체의 43%, 최소 1,000만 명은 아직 집안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那么我国2年多的防控实践证明动态清零符合中国的实际。 중국의 완고한 방역에 미국은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에 비필수 외교관과 가족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번스 대사까지 나서 과도한 격리에 우려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구책에 나선 겁니다. 중국은 이유 없는 방역 정책 흠집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停止借疫情搞政治操弄，停止对中国污蔑抹黑。 앞서 중국 주재 유럽연합 EU 상공회의소는 중국 정부에 공문을 보내 방역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공문에는 대규모 검사와 격리라는 낡은 수단으로는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수 없다는 비판도 들어있습니다. 중국이 사상 초유의 도시 봉쇄 정책을 고수하면서 외교적 갈등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LA에서 팬데믹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최대 15,000달러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LA 한인회에서 내일까지 다른 민원 서비스를 중단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한인들의 신청 접수를 돕고 있습니다. LA시 경제개발국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마이크로 엔터프라이즈 리커버리 그랜트로 신청은 15일까지 마감입니다. 한인회를 방문하지 않고 웹사이트에서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LA 시내에 위치한 영리사업체, 직원수가 소유주 포함 5명 이하이며 연매출 100만 달러 이하, 유효한 LA시 사업자 등록증 보유, 2020년 3월 1일 또는 그 전부터 사업 운영 등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2019년도와 2020년도 세금 보고 서류, 월급 지급 명세서, 신분증, 3개월 은행 거래 내역서 등입니다. 다만 비영리단체, 교회 등 종교단체, 마리화나 관련 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방중소기업청의 EIDL, PPP 등 다른 정부 지원 받은 곳도 신청이 가능하나
같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40일이 넘은 가운데 남부 요충지 마리오폴 함락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러시아군에 포위된 상황에서 10,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이 도시 대부분 지역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오폴. 아파트 단지 안에서 불꽃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우크라이나 아조우 연대가 로켓포로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는 장면입니다. 아조우 연대는 러시아군의 무자비한 공격에 맞서 한 달 넘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군에 포위돼 외부 지원이 차단된 상황에서 한계점에 봉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내고 마리오폴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러시아군과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는 친러 반군은 마리오폴 항만까지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SNS에 탄약이 바닥나 오늘이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보병은 모두 전사했고 포병과 운전병 등이 전투를 하고 있다며 절박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 달 넘는 포위전 끝에 마리오폴이 함락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знищують наш Маріуполь, гасять всього, чого тільки можливо. Це заборонена зброя, це гаубиці, це системи залпового вогню, гради, смерчі, урагани, огнемети Буратіно і таке інше. 마리오폴을 점령한다면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할 수 있게 되고 아조우의 연안의 통제권도 확보하게 됩니다. 러시아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마리오폴은 도시의 90%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리오폴 시 당국은 민간인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다면서 앞으로 그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YTN입니다. 에두아르트 바수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군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러시아의 RIA 노보스티 통신은 바수린이 두더지를 구멍에서 뽑아내기 위해 포위군이 화학부대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연설을 통해 사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Один з рупорів окупантів заявив про те, що вони можуть застосувати хімічну зброю проти захисників Маріуполя. Розглядаємо це максимально серйозно. 러시아군이 이미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에 저항 중인 아조우 연대는 무인기가 마리우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에게 독극물을 투하해 피해자들이 호흡 곤란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급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퇴각한 러시아군이 곳곳에 지뢰를 설치해 자국민의 귀환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Окупанти залишили міни усюди, в будинках, які захоплювали, просто на вулицях, у полях. Вони мінували майно людей, мінували машини.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러한 전쟁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등에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